안녕하세요. 강과장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15일 오전 11시 10분입니다. 제가 그 상추씨 채널 라디오 영상 그 링크를 강과장 채널에다가 몇 번 올렸더니 제가 다른 채널을 홍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약간의 죄송함과 또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같이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뭐 제 채널인 건 알지만 그냥 강과장 채널만 구독을 하고 싶은데 왜 자꾸 다른 채널도 만들어서 날 귀찮게 하느냐라는 혹시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라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또 저도 뭐 다양하게 시도를 좀 해보고 다양하게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아마 그런 상황들은 종종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운영을 하는 채널이고 제가 만드는 영상이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끔씩 이제 조금 더 많은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상주씨 채널에도 라디오 컨텐츠를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네,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왜 지금 시간 11시인데 왜 낮에 찍고 있냐면 이따가 오후에 대전에 갑니다. 대전이 저희 이제 고향집인데 고향집에 가기로 해가지고 어제도 못 올렸는데 네, 오늘도 밤에 어쨌든 라디오를 보통 찍을 시간에 대전에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도 못 찍으면 내일도 아마 갔다가 오면 피곤해서 못 찍을 것 같고 그러면 또 꾸준히 찍겠다고 했는데 거의 뭐 한 3일 정도 못 올리게 되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또 제 영상 없어서 잠 못 주무시고 계신 분들 계실까봐 네,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제 못 찍었던 거는 어제는 그 에버랜드에 갔다 왔습니다. 유자 씨랑 같이. 둘이서 뭐 놀러 간 건 아니고 유자 씨 회사에서 이제 MT 겸 뭐 워크샵을 간 거죠. MT 겸 워크샵을 갔는데 이제 저도 같이 가도 되냐라고 회사에 이제 요청을 유자 씨가 했고 회사에서 그래 같이 와라 해가지고 이제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유자 씨 회사 돈으로 네, 자유이용권으로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회사에서 사주는 밥으로 밥도 맛있게 먹고 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유자 씨 회사 MT를 따라간 건 아니고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유자 씨네 회사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풀타임으로 이직을 할 것 같진 않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좀 대표님 만나 뵙고 면담을 하기로 했는데 좀 파트타임으로 주당 이제 근무 시간을 조금 조절을 해서 아마 같이 하게 될 것 같고요. 유자 씨네 그 회사가 뭐 출판도 하고 뭐 커머스도 하고 유튜브 채널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튜브 채널 중에 조금 유명한 채널이 이제 구 체인지 그라운드 현 스터디언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거기가 한 100 몇만이지? 하여튼 140만인가? 150만인 같은 구독자가 되게 많은 채널이고 거기서 원래 이제 뭐 자기계발이나 독서나 공부나 뭐 경제나 뭐 지식 전달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했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채널 정체성이 조금 모호해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법에 관련된 정보를 얻으려고 그런 영상들이 좋아가지고 구독을 눌러놨는데 계속 주식 얘기만 나온다던가 그러면 또 서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을 이제 분리해서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탄생한 채널이 이제 머니맵이란 채널이고 아마 저는 이직을 하게 되면 거기서 같이 일을 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촬영도 좀 하고, 편집도 할 수도 있겠죠? 기획을 같이 참여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로 경제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채널이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주린이의 불인이인 주제에 경제 채널에 가서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하냐, 뭐 그런 분들도 계실 수는 있기는 한데,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컨텐츠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원래는 이제 제 채널에서도 뭐 주식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한다던가, 뭐 부동산 전문가를 모셔서 인터뷰를 좀 쭉 해본다던가, 뭐 심사임당님처럼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일단 제가 좀 지식이 그쪽으로 많이 딸리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제 채널은 이제 처음에는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거의 완전한 브이로그 채널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초창기 때는 한 1년 차 정도? 그때까지는 제가 갖고 있던 뭐 재테크에 대한 지식이라던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조금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그런 영상들도 올리기는 올렸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완벽하게 브이로그만 또 올리고 있다 보니까, 근데 갑자기 여기서 막 주식하는 아저씨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 물론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테지만 그게 너무 메인이 되어버리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제 채널도 정체성이 모호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또 했던 게, 채널을 따로 파서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와중에 좋은 제의를 주셔가지고 이직을 해서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쪽 채널에서도 이제 뭐랄까, 좋은 진행자가 또 한 명 붙박이로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좋은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좋은 진행자라는 건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겠죠. 좀 하다 보면은, 뭐 제가 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좀 두려움이 굉장히 많기는 해요. 제가 올해 이제 38살이고, 올해 말에 아기가 태어날 거고, 이런 상황에서 아예 다른 일에 도전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기는 했어요. 아니기는 했는데, 뭔가 원래 하고 있던 일을 계속 그것만 하기에는 뭔가 인생이 너무 짧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그리고 원래 했던 일은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3D 그래픽 쪽 일을 했는데, 물론 제 실력이 부족하고 제 노력이 부족했던 탓이겠지만, 제가 13년 정도를 했는데, 여기서 뭐 한 7년 정도를 더 해서 20년을 하고, 거기서 10년을 더해서 30년을 한다고 한들, 그쪽 세계에서의 제 가치가 그렇게 막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좀 중년 이후에 윤택한 삶을 꿈꾸려면 내가 하던 일로 뭔가 창업을 해서 보통 그런 루트를 밟잖아요. 근데 또 이게 그쪽 애니메이션 쪽은 창업을 하기도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뭐 잘 아실 테지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일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 전문가들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오려면 돈을 굉장히 많이 주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고 해도 하나의 애니메이션과 하나의 캐릭터를 띄워가지고 그걸로 상품화를 해서 돈을 벌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제가 한 13년 정도 애니메이션 회사를 다니면서 크게 느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처음에 이제 사회생활을 했을 때가 2009년인가 10년인가 뭐 그쯤부터였는데, 그때 있던 큰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망한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뭔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업계가 점점 커진다는 이제 느낌이 좀 들면 희망적으로 열심히 또 일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나한테 기회가 생길 테니까. 그런데 딱히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새로 생긴 회사들이 몇 군데 있긴 한데, 뭐 대박이 난 캐릭터나 그런 회사는 핑크퐁 정도? 네, 핑크퐁 정도인 것 같고, 요즘에도 티니핑이라고, 네, 여자 아이들이 보는 좀 그런 샤랄라한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또 핫하긴 한데, 뭐 한 두 개 정도? 그 사이에 작게 작게 작은 성공을 거뒀던 뭐 캐릭터들은 좀 있긴 하지만, 애니메이션들은 있긴 하지만은, 네, 어쨌든 뭐 좀 힘들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잘해도 내 몸값을 올리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겠구나. 그러니까 상단이 좀 막혀 있는 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내 능력을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을 때 나한테 주어지는 보상도 최대치로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쪽이 어딜까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제 거를 저만의 좀 무언가를 좀 해야겠다 라는 생각과 그러니까 유튜브 관련된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나 그런 일을 하면은 내가 좀 원하는 걸 얻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해가지고, 그쪽 회사에서 근무 시간을 좀 조절하면서 일을 하고, 시간이 조금 더 생길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닐 때보다.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주당 40시간 이상을 꼬박꼬박 근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쪽 회사는 뭐, 한 주에 뭐 10시간이나 20시간, 기존에 하던 시간보다는 절반 이하로 줄겠죠? 그 남는 시간을 뭐 제 채널 뭐 편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공부 같은 것들을 조금 한다거나 뭐 경제 공부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그림 그리는 공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그 마음 한구석에 그 그림쟁이로서의 욕구랄까 욕망이랄까 네 그런 게 조금 남아 있습니다. 뭔가 나의 그림으로 나의 캐릭터로 무언가를 좀 해보고 싶은 그래서 좀 그림도 좀 그려보고 그리고 얼마 전에 어제였나 그제였나 짬분님께서 김짬분님 아시죠 다들 이모티콘을 출시를 하셨더라고요. 너무 귀엽게 잘 만드셔가지고 아마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만드신 것 같은데 너무 캐릭터가 귀엽고 또 부럽고 나도 해보고 싶고 뭐 그렇더라고요. 나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뭐 그런 이모티콘 같은 것도 한번. 근데 굉장히 출시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카카오에 이제 워낙 많은 이모티콘들이 있다 보니까, 어, 너무 또 이렇게 이모티콘들이 중구난방으로 너무 많으면 또 퀄리티 떨어지는 것들이 많으면은, 어, 별로잖아요. 그래서 좀 그 물 관리를 좀 하나 봐요. 네. 퀄리티 관리를. 그래서 굉장히 그걸 통과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거를 짬부님은 해내신 거고, 저도 나중에 언젠간 한번 도전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 많이 들었습니다. 원래 보니까 그 이모티콘이 2,500원인데 짬부님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 있는 링크를 통하거나 뭐 하면은 500원 할인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유자 씨랑 팬심 플러스 네, 지인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 플러스 해가지고 각자 하나씩 용돈으로 2,000원씩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마 잘 쓸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이제 에버랜드를 갔다 왔는데, 유자 씨는 회사 직원들이 이제 20 몇 명 정도 돼요. 그래서 한 대여섯 명씩 조를 만들어서 같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이렇게 했었고요. 저희 팀은 6명이었는데, 같이 돌아다니면서 주로 동물들 구경을 위주로 했습니다. 팀원들이 그렇게 막 다이나믹하고 익스트림하고 공포를 굳이 내 돈 주고 사서 즐기는 사람들은 아니어가지고 사파리를 갔다 왔고 로스트밸리를 갔다 왔습니다. 잘 몰랐는데 사파리는 육식 동물들이 위주로 있고 로스트밸리는 초식 동물들 위주로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한 10년 전인가
그때 대학교 때 친했던 애들이랑 한 10년 더 전인가? 하여튼 되게 오래전이었어요. 언제였는지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사실. 네. 에버랜드를 한번 갔다 왔었는데 너무 옛날이다 보니까 그때 T 익스프레스를 탔던 기억은 정말 생생하게 남아있긴 한데 나머지 기억들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파리를 내가 갔다 왔었나? 로스트밸리를 갔다 왔었나? 막 가물가물했었는데 네, 어제는 두 군데를 구경을 했고 사자가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암사자가 그냥 체감상은 뭔가 호랑이보다도 큰 느낌이었는데 종이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후광 효과 때문에 좀 더 커 보였던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사자가 일단 엄청 컸었고 그리고 로스트밸리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약간 조금 높은 버스를 탔는데 그게 이제 뚫려 있었어요. 유리창이. 아무래도 이제 사파리 갔을 때는 육식동물이다 보니까 육식동물들이 이제 우리를 먹으려고 또 공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리 같은 걸로 막혀 있었고 로스트밸리 갔을 때는 뚫려 있었습니다. 근데 기린이 이제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그 가이드분께서 막 이렇게 먹이도 주시고 뭐 이런 장면을 찍었었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머리가. 하여튼 머리가 그냥 느낌상 한 1m는 되는 느낌이었고 진짜 가까이에서 정말 손만 딱 뻗으면 그 기린의 입 근처에 있는 털이 만져질 정도로 이제 멀리서 볼 때는 그냥 이제 뭐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볼 때는 기린이 그냥 되게 뭔가 뽀송하고 뽀얗고 귀엽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털도 엄청 많고 막 주름도 엄청 많고 무슨 저는 공룡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가까이에서 이제 다리나 이런 팔 같은데 접히는 이제 근육 같은 데도 보니까 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어떤 영상에서 사자가 기린한테 한번 달려들었다가 뒤차기로 한 대 맞고 막 기린이 달려나가는 그 발에 막 밟혀가지고 거의 죽는 그런 영상을 한번 봤던 적이 있었는데 아니 사자가 참 멍청하다 기린 한 마리를 못 잡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서. 근데 어제 기린을 실제로 가까이에서 보고 좀 힘들겠구나 사자가 기린을 잡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파리랑 로스밸리를 좀 보고 점심도 좀 맛있는 거 먹고 저녁도 맛있는 거 먹고 회사에서 다 사주셔가지고 대표님이랑 또 이사님도 어제도 인사를 드렸는데 두 분 다 굉장히 다정하시고 뭐 권위적이지 않으시고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물론 뭐 놀 때야 당연히 뭐 다 그렇겠죠. 네. 일할 때 이제 어떨지는 저도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네. 일단은 그냥 인간 자체는 그런 분들이 아니신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할 때는 진짜 별론데 사적으로는 되게 괜찮은 사람들. 네. 회사 생활 10년 넘게 하면서 정말 많이 겪었어요. 진짜 사적으로 같이 놀 때는 너무 좋은데 이 새끼는 일할 때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일할 때는 왜 이러지 도대체? 왜 이러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참 하게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어떨지는 제가 가서 일을 또 해봐야겠죠. 어느 정도는 뭐랄까 좀 이제 이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사실 돈을 받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돈을 받고 일을 한다는 게 그분이 실제로 뭐 인성이 어떻고 뭐 쪽을 떠나서 유쾌한 일만 사실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네, 당연히 뭐좀 언짢은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뭔가 좀 갈굼을 당할 수도 있겠죠. 일을 못하고 하면은 어쨌든 돈을 받고 일하는 입장인 거니까 네. 어느 정도 좀 예측은 하고 있는데 뭐 지켜봐야겠죠. 네, 다음 주에 면담을 하고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 일을 할까 싶은데 참고로 강과장 채널 영상을 미리 스포를 좀 드리자면 아직 그 부분까지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사를 했습니다. 네, 이사를 한 상태고 퇴사를 위해서 이직을 위해서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반백수 상태고
살짝만 알려드릴게요. 웬만하면은 스포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왜냐면은 또 강과장 채널 영상을 볼 때 몰입감이 조금 떨어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별개로 가려고 하는데, 또 몇몇 분들은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왜 얘가 자꾸 평일에 이렇게 라디오 영상을 낮에 찍어서 올리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렸고요. 물 한 잔만 마실게요. 혼자 또 찍다 보니까 17분 정도 찍고 있는데, 오늘은 사연을 하나 정도만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또 씻고 준비하고 대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읽었지? 네. 하나 읽어볼게요. 강 과장님, 분당 사는 40대 후반 주부 앵두 이모입니다. 앵두는 저희 동네 길냥이 이름이고요. 강 과장님도 짱순이 삼촌.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짱순이는 네, 예전에 제가 살던 곳 근처에 사는 길냥이였습니다. 네, 다시 읽어볼게요. 강 과장님 채널 알게 된 게 몇 주 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유튜브 잘 안 보다가 올해 주식 공모주 시작해서 유튜버들 정보 얻고자 유튜브 보기 시작했는데 알고리즘에 심사임당도 뜨고 심사임당님 영상보다 강 과장님 나오셔서 이 사람 진국일세 채널을 찾아서 오게 됐네요. 아프시고 나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고 전에도 잘 사셨고 지금도 미래도 잘 사실 것 같네요. 얼마 전에 결혼하셨는데 얼마나 아쉽던지 사익감으로 탐나는 분. 유자씨 미안해요 탐내서. 참고로 제 딸은 고3입니다. 두 분의 깨 쏟아지는 신혼생활 너무 보기 좋네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에게도 행복이 될 수 있음을. 이세 걱정은 마시고 물 흘러가듯 지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목이 자꾸 잠기네요. 아침이라서. 네. 남동생 42, 올케 41살에도 저에게 세상 제일 예쁜 조카를 안겨주었습니다. 늦바람 무섭다고 강 과장님 2년치 컨텐츠 보는데 신바람 나 있습니다. 드라마 몰아서 보기 그 느낌 아실란가? 근데 전 TV 안 봐요. 라디오 틀어놓고 집안일 하는 거 좋아해요. 강 과장님도 미니멀 라이프 추구하시던데 저도 몇 년 전부터 사사키 씨 영상 보고 미니멀 라이프 실천 중. 라디오에 4년 보내 선물 당첨된 적 있는데 전 강 과장님이 제 메일 읽어주시기만 해도 그때 그 기분일 것 같네요. 두버랑 친구 맺는 혼자 김칫국 크크. 내일 모레 50인 아줌마가 강 과장님 앞에 두고 두서없이 혼자 수다 막 떤 느낌이네요. 근데 그거 아시죠? 한참 통화 후 우리 만나서 못한 이야기 하자. 분당에서만 20년 넘게 살았어요. 분당 임장 오시면 제가 분당 끝 야탑동에서 오리역까지 유자씨 편하게 앵두 이모 차로 모시겠습니다. 꼭 한번 데이트라도 오세요. 단수는 끝내고.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작년 2021년 10월 24일에 보내주셨던 사연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읽어드려서. 이제 따님은 수능을 보셨겠네요. 네. 이게 또 지나고 읽으니까 이런 재미가 있네요. 현재 상황이 어떠실지 추측해보는. 네. 수능 잘 보셔서 원하는 대학 가셨을지 궁금하네요. 분당에 또 오면은 차로 임장을 또 시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나중에 한번 가게 되면은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님이 이제 대학 1학년일 텐데 저도 이제 또 한 가지 또 스포를 하자면 알바미는 딸입니다, 여러분. 상주씨 채널에만 알고 계시고 그래서 또 고3 딸이라고 하시니까 또 감정이입이 좀 되네요. 어떻게 저도 딸을 키워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두렵고 막막하고 한데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제 채널을 듣고 계실지
상주씨 채널에도 계실지 알 수는 없지만 감사합니다. 이거 사연이 너무 짧아가지고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사사키 씨 영상 보고 미니멀 라이프 실천 중이라고 하셨는데, 사사키 씨라는 분은 이제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미니멀리스트세요. 남성분이고, 사사키 후미오라는 분이시고, 책도 많이 쓰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였던가? 네, 그런 미니멀 라이프 관련된 책을 쓰셨고, 개인적으로 삶이 너무 팍팍하고 집에 너무 물건이 많아서 정리도 안 되고 너무 복잡하다, 그런 분들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책이라고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미니멀 라이프에 한참 빠져서 온갖 집안 물건들을 다 갖다 버렸는데요. 버리거나 팔거나 하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버렸던 물건들 중에서 이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 버려도 될까? 싶었던 물건들 되게 많았거든요.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뭘 버렸는지도 생각 안 나고, 버렸던 물건 중에서 뭐 다시 산 물건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덕분에 사평 원룸에서도 생존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자취하던 원룸이 4평 정도 되는 원룸이었는데 거기서 미니멀 라이프를 혼자 실천을 하면서 열심히 먹고 살았었죠.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네. 오늘 올린 유튜버 보고 용기 내서 메일 드립니다. 저도 강 과장님이 유자 씨를 만나기 전부터 게임을 했는데 안 되고 극도로 소비를 자제하면서도 사진 동아리를 다녀오시고 하는 모습, 오랜만에 만난 회사 후배에게는 밥을 사주는 모습을 보며 사람 참 괜찮다고 생각하며 꾸준히 봐왔던 구독자입니다. 근데 최근 영상이었을까요? 제가 다시 댓글을 찾아보진 않았지만 한 댓글이 오랜 구독자로서 친구 같은 느낌, 동질감이 들었는데 이젠 너무 멀어져 버린 느낌이 난다 라는 댓글을 봤어요. 저는 초반부터 아낄 땐 아끼고 쓸 땐 쓰는 의지를 보니 잘 되겠다 싶었는데 저렇게 느끼는 분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오늘 사연을 듣다 보니 강 과장님께서 진행할 컨텐츠가 열심히 사는, 억대는 아니지만 본업 플러스 부업을 하고 보통보다는 조금 나아서 재테크를 곁들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진행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최근 유튜브 흐름이 재테크가 메인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런 흐름이 조금 슬프게 느껴졌어요. 열심히 사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서울의 상경에서 약 6년 동안 9개의 회사를 전전했어요. 이사는 5번은 한 것 같아요. 마지막 영상 즈음 말씀해주신 부모님께서 잘 모르시고 오피스텔도 구매해 주셨는데 다 오른다는 그 오피스텔도 저는 안 오르고 지금 5년째 남 전세만 주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 회사 한 회사 다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강 과장님처럼 절약을 하는 것도 억지로 참는 것도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분들께도 강 과장님의 이 위대함을 보라고 다들 이렇게 사는 거냐고, 나는 진짜 잘 안 된다고 묻고 다니던 시절까지 있었습니다. 전 정말 자제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해도 못했어요. 방금 강 과장님 유튜브도 3번을 들었는데도 정신이 몽롱해져서 그런지 온전히 집중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 회사까지 퇴사하고 병원을 다녀오니 ADHD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팠던 거죠. 보통 ADHD들이 회사를 오래 못 다니니 돈이 없어요. 그럼 저는 열심히 안 산 걸까요? 저도 그 사이에 사업자 등록증도 내고 블로그로 투잡도 하려고 해보고 크몽도 알아보고, 근데 잘 안 됐어요. 주식은 안 했을까요? 삼성전기, 카카오 다 빨간 불이었는데 장투하겠다고 갖고 있다가 손해봤어요. 물론 카카오는 빨리 뺐습니다. 그냥 진짜 최선을 다하는데 그냥 아끼는 것만 쓰고 싶다, 이게 아니라 정말 전두엽에 의해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말해주고 싶었어요. 열심히 해서 결과가 없더라도 열심히 안 산 게 아니라고.
오래된 구독자라는 그분도 강 과장님처럼 같이 절약해서 그 성취가 있다면 지금의 강 과장님이 유자 씨를 만난 것처럼 그분도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제가 오래된 모든 구독자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열심히 사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도 열심히 한 그 스스로를 칭찬해주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는 너무 결국 돈이 안 모아져 있으면 열심히 안 한 사람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 게 슬퍼서 써봤습니다. 전 강 과장님이 잘 돼서 좋아요. 유자 씨도 너무 귀엽고요. 우리 사촌 언니도 강 과장님 같은 남자 만나고 싶대요. 다들 과장님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고 하지만 전 유자 씨도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라디오 오래 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팟빵 가지 마세요. 그냥 유튜브에서 해줘요. 크크. 사연 잘 읽었고요. 제가 그 당시에 라디오 콘텐츠 사연을 모집할 때 뭔가 좀 이제 열심히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뭔가 열심히 살아야만 한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말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맞다면 그거는 일단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뭔가 마음에 약간의 요동치는 게,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요동치는 게 있으셨다면, 네,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사과를 드립니다. 네. 요즘에 그 성인 ADHD, 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많다고 해요. 제가 뭐 병을, 그 증상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뭐 잘 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긴 한데, 뭔가 보통은 이제 애들이 ADHD라고 하면 막 엄청 이제 소란스럽고 여기저기 계속 뛰어다니고 뭔가 집중을 잘 못하고 이런 애들을 이제 보통 ADHD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상황에서 병원에 갔다가 진단을 받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요즘에 제가 좀 ADHD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뭔가 한 가지에 집중을 잘 못하고 예를 들면 예전에는 편집을 한번 하잖아요. 그럼 끝날 때까지 막 주말에도 10시간이든 12시간이든 계속 진짜 그것만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집중이 잘 안 돼서 뭐 한 20분 하다가 다른 유튜브 보고 뭐 또 한 15분 하다가 다른 뭐 재미있는 글 같은 거 찾아보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맞나?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예전 같으면 뭐 미드 같은 걸 보면 정말 여러 편을 막 몰아서 한꺼번에 진짜 재미있게 아, 보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잘 못 보겠더라고요. 뭔가 일단 재미를 잘 못 느끼기도 할 뿐더러 조금 보다가 좀 아닌 것 같으면 계속 이제 내 이 소중한 시간을 정말 내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로 채우겠다. 뭔가 이런 욕심인 건지 계속 더 재미있는 거, 더 재미있을 것 같은 거, 더 내 취향에 맞을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다니게 돼가지고 근데 결국 찾지도 못해요. 그냥 계속 그렇게 찾아 헤매다가 끝납니다. 네, 지쳐서 그냥 자고 이런 상황들. 책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래도 뭐 못해도 한 두세 시간 정도는 집중해서 읽으려고 진짜 내가 딱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읽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두세 시간이 뭐예요? 2, 30분도 제대로 집중해서 못 읽는 것 같고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되었나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요즘에 뭐 유튜브에도 쇼츠들이 있고 뭐 인스타에도 릴스가 있고 그런 틱톡은 대부분 짧은 영상들이 많죠. 이런 영상들이 정말 넘쳐나고 그런 영상들이 인기가 있고 그런 영상들을 잘 만드는 분들이 어, 사회적으로 좀 더 대우를 받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물론 그 중에 짧지만 뭔가 남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아니면 큰 즐거움을 주는
그런 컨텐츠들도 이제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컨텐츠를 이제 활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를 뭔가 잘 활용을 못해서, 어, 그냥 약간의 이런 저처럼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을 겪고, 아니면은 이게 중독돼서 계속 보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보려고 했던 어떤 사람의 뭐 쇼츠나 틱톡만 보려고 하다가 이제 그냥 계속 다른 것들까지 이제 보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점점 내 집중력은 점점점 더 낮아지고, 뭔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뭔가 그런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집중을 해야 될 때 집중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집중을 못함으로 인해서 뭔가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태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사회가 뭔가 우울해지고 뭔가 이런 게 맞는 걸까? 네. 그런 생각이 요즘에 조금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멀리까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한 걸 수도 있기는 한데, 저를 보면서 많이 느껴요. 집중력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구나.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을까요? ADHD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게, 열심히 사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아도 열심히 한 그 스스로를 칭찬해주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는 너무 결국 돈이 안 모아져 있으면 열심히 안 한 사람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 게 슬퍼서 써봤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돈이 너무 안 모아져 있어도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선택을 하는 거고, 내가 이 돈을 어디에다가 쓸지. 누군가는 돈을 모아서 그 돈을 투자하거나 집을 사거나 하는데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내 몸값을 더 올리는데 쓸 수도 있는 거고, 자기 개발을 하는데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나는 무언가 사업을 좀 해보려고, 그런데다가 돈을 쓰다가 보면은 사업이 잘 되면은 이제 돈이 더 많이 벌었겠지만, 안 되면은 뭐 현재 상태에선 돈이 적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 돈이 얼마큼 이제 모아져 있는지, 이거는 뭐 열심히 산 거랑은 사실 전혀 관계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이제 문제는 그거죠. 열심히 모으려고 했는데 자제력이 부족해서 못 모았다. 그거는 열심히 안 산 거는 아닌데, 물론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다 했으니까 열심히 안 산 건 아닌데, 그 사람한테는 되게 고통스러울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모으고 싶은데 이제 자제력이 부족해서 못 모으는 사람, 그 개인한테는 차라리 뭐 열심히 모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 사람 인생이 전혀 불행해질 이유는 없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살을 막 빼고 싶어. 내가 뚱뚱한데 살을 빼고 싶은데 못 빼. 그럼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내가 좀 뚱뚱하지만 살을 빼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냥 이대로가 너무 행복하고 다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상, 물론 이제 그 과체중 상태가 오래돼서 나중에 뭔가 다른 화병증 같은 게 생길 수는 있겠지만은 당장은 이제 행복한 거죠, 어쨌든. 뭐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 이제 친구인데, 예를 들어서 너 뭐 얼마 모았어 지금까지?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뭐 30살이야.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나는 뭐 한 5천만 원 모았어. 친구 물어봤는데 무슨 한 500만 원 모았대. 그러면은 뭐 그걸 듣고, 이 사람 죄송합니다. 욕이 나오네. 이 사람 열심히 안 살았네. 얘 뭐 했지? 속으로 비난하고, 얘 대충 살았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피해야 되지 않나. 그 사람만의 사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물론 이제 세부 사정을 이제 충분히 같이 들은 후에, 그랬는데도 그 사람이 충분히 이제 돈을 열심히 잘 모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헛짓거리를 하다가 못 모았다. 그러면 이제 친구된 입장에서, 친한 친구라면 뭐 약간의 이제 조롱 섞인 비난을 해줄 수도 있겠죠. 정신 차리라고. 근데 그런 게 아닌데, 그냥 그 사람이 현재 상태에 돈을 얼마큼 모았는지만 듣고 그걸로 그 사람 인생 전체를 평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그냥 서울에서 부모님 댁에 살면서 회사 다니면서 돈 모으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뭐 그런 사람들도 많기는 한데, 뭐 학자금 대출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매달 또 돈을 몇십만 원씩 보내드려야 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이 더 공부하고 싶은 게 있어서 월급의 많은 부분을 이제 써서 뭐 공부를 더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혹시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예전에 그랬던 기억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을 다시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열심히 사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도 열심히 한 그 스스로를 칭찬해주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뭐 주변 분들이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좀 칭찬도 좀 해주고 격려도 더 해주고, 네. 그런 사회가 됐으면 저도 좋겠고요. 근데 이제 뭔가 열심히 사는데도 결과가 계속 좋지 않다. 네. 그러면은 스스로도 한번 내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걸 한번 좀 돌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게 남들의 기준에서가 아니고 내 스스로의 기준에서 봤을 때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뭐가 잘못됐나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진짜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신입 때 한 3년 반 정도를 다녔는데 정말 매일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회사에서 진짜 맨날 1시, 2시에 자서 아침에 회사에서 일어나서 다시 일하고 뭐 이런 생활을 진짜 오래 했었거든요. 주말에 정말 빨래만 하러 집에 가고. 저는 이제 그 방법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냥 뭐 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제가 연봉이 신입 때 1300이었는데 너무 적으니까 연봉을 올려야겠고, 연봉을 올리려면 일을 많이 하고 잘해서 감독님한테 잘 보여야지 감독님이 내 연봉을 올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되게 1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된 방법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런 저한테 누군가, 아, 그래, 너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언젠간 잘 될 거야. 라고 뭔가 격려만 해주고, 칭찬만 해줬다면 저한테 변화가 없었겠죠. 예. 저 스스로도 그런 칭찬을 듣고 그냥, 그래,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대로만 열심히 하자. 이러면 당연히 안 될 테고, 계속 좀 상태를 체크를 하면서 네, 돌아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또 말을 두서없이 뒤죽박죽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촌 언니 분께서도 저 같은 남자를 꼭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유자 씨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은 또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또 감사드립니다. 댓글에 보면은 종종 달리는 댓글, 예전엔 굉장히 많았고 요즘까지도 종종 달리는 댓글이 남자가 전생에 정말 큰 일을 했나 보다, 뭐 거북선에서 노를 저었나 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유자 씨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라고 해주시는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또 찍다 보니까 40분 오래 찍었네요. 혼자서 이렇게 많이 떠들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도 숙면하시는데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11시 55분인데 이제 씻고, 요거 간단히 편집해서 올리고 씻고 이제 대전 가서 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간만에 부모님도 뵙고, 아버님 생신이세요? 아버지 생신이어가지고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바이바이.